안녕하세요. 주식교수입니다. 주님들과 HJ 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급을 한번 먼저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대해서 이 HJ 중공업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DDX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7.8조 원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선두함 1번함을 이제 어떻게 건조를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이달 안에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밝혔고, 자, 이를 통해서 사업의 주도권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2번함, 1번함이 이제 현대중공업이고, 2번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J중공업도 이 2번함에 같이 추가적인 지금 참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HJ중공업의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물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고, 지금 오늘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일단은 공교롭게도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HJ 중공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로그램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발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3일째 잡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의 취지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선물에 대한 이 매도 포지션을 중립으로 돌리려는 매수다. 중립으로.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식 선물 옵션이 상상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지하려는 취지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것이냐? 기관이 이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기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이제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냐면 선물 옵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주식 선물 옵션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식 선물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HJ 중공업은 지금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취지를 우리가 보자면은, 이제 사실상 이번 조정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조정이고 본질은 지금 매수다. 얘가 지금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이 없으니까는 본질이 매집이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좋아서 중장기적인 상승 확신이 있다라는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 장기 포트폴리오 편입 시작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좀 조금씩 쓸어 담는 저점 매집형 수급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담는 기관들이야말로 HJ중공업의 지금 구간도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급은 주가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KDDX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HJ중공업이 과연 이제 얼마 정도 수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수주가 본격화되면은 이 HJ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은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고 재무 책임자의 목표는 결국 신조 건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조 건조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HJ중공업이 이제 KDDX 사업까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신조 건조에 있어서 레코드가 올라갑니다. 미국 이제 미 해군이죠. 해군 쪽의 신조 건조의 레코드가 올라가서 사실상 신조 건조에 대한 수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KDDX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해군의 차세대 6,000톤급 구축함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36년까지 총 6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할 예정이고 예산은 7조 8천억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세종대왕급 7,600톤보다 좀 더 작지만
더 스마트한 디지털 전투함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HJ중공업은 이번함이죠. 이번함 건조에 같이 참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함 건조에 있어서 자 HJ중공업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게 1번함 2번함의 개념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번함이 이제 선도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이냐 시제품과 실험함 역할입니다. 그냥 마루타예요, 여러분들. 마루타라서 설계와 시스템 통합을 실제로 이제 구현 시험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 체계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1번함 선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자 이제 실수한 거를 이제 다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번함을 이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한 완성형 가격이 낮고 제작 효율이 높기 때문에 1번함보다 또 빠르게 건조가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2번함이 양산 계량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HJ중공업이 건조하는 데 있어서 블록 빌드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척 건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척당 평균 건조 비용이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HJ중공업도 이건 분명 참여를 합니다. 예, 이거 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이제 뭐 그 상생 확장형 모델이에요. 상생. 그러니까는 이제 조선 3사만 이거를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조선사들도 들어와서 기술 있는 조선사들만 들어와서 이 기술들을 뽐낼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HJ중공업도 업력이 오래됐고 잔뼈가 굵고 실력도 있는 조선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강제로 너 이거 해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의 참여율을 이번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에서 15%로 가정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5% 참여를 한다. 이게 블록 빌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이쪽 배의 앞대가리는 이제 HJ중공업이 건조하고 그리고 배의 중간 단이죠. 몸통. 이 몸통은 하나오션이 하고 그리고 배의 꼬리 같은 경우 이 꼬리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는 게 블록 빌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J중공업이 미 해군의 이제 신조 건조에 나섰을 때 결국에는 블록 빌드 방식으로 수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블록 빌드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HJ중공업도 미국의 방산업체와 협력할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이미 이제 단추를 거의 다 끼웠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DDX 이번함에 있어서 HJ중공업이 5%를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예상 매출 규모는 대략 한 650억 원, 10%를 참여한다 그러면은 1,300억 원의 매출, 15%를 참여한다 그러면은 1,950억 원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조선업 특성상 초도함, 선도함, 지금 현대중공업이 맡고 있는 이 초도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 리스크가 크고 마진이 낮거나 적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HJ중공업이 이번함에 참여를 하는 것은 수익 실현이 안정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라든지 흑자 가능성은 더욱더 지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DX 2번함 블록 빌드 방식으로 수주만 하더라도 HJ중공업에게 떨어지는 매출은 대략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참여율이 제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30에서 2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대략 3,000억 원까지도 우리가 매출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아요. 그래서 8에서 10%만 나와도 이 매출을 기준으로 80억에서 200억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HJ중공업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냐. 현재 지금 시가총액 1.89조 원에다가 PER 320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PER 자체가 3, 40배 수준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만들어줘요. PER이 320에서 3, 40배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밸류 안정화가 됐는데 이 안정화가 뭘 의미를 하냐면은 더 이상 내릴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이 본의 아니게 이제 건설 분야에서 뭐 재해중대 관련 이슈가 떴죠.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은 지금 HJ중공업의 주가 자체가 건설이 된 모멘텀이 뭐예요? HJ중공업이 요렇게 주가가 건설이 된 모멘텀이 이 건설 쪽의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쓴 겁니까? 아니죠. 조선으로 섰단 말이에요. 조선. 조선이 HJ중공업의 주가에 있어가지고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건설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HJ중공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으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조선 자체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SK하이닉스도 뭐 갑자기 뭐 오후장 급락이 나와가지고 주주분들도 추가적인 낙폭 나오고 안 올라서 실망하셨겠지만은 주식 격언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3일 3일 상승, 3일 상승에 천일 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주가의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상승을 하게 되면은 3일 만에 정고점 돌파해 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지금 HJ중공업이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밖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KDDX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함만 봤을 때 요 정도가 나와요. 2번함 하나만 봤을 때. 그러면 3번함, 4번함, 5번함, 6번함 4개의 배가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못해도 최소한 얼마 나와요? 2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억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대략 한 뭐 많게는 1천억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뿌리 깊게 내리면서 오히려 리레이팅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나쁘질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비중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1%에 불과하던 비중이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연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조용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평가로 보고 있고 신조건조라든지 KDDX 그리고 건설 분야에 있어가지고 원전 해체까지 3중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직전 고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볍게 돌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께 요 매집주 하나 좀 한번 챙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 하나 좀 소개 한번 해드릴 텐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셔가지고, 지금 증시가 약간 좀 혼잡합니다. 약간 좀 혼잡한데 항상 여러분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HJ중공업 주주분들도 요 주식 지금도 저평가니까요. 일단은 매집주 한번 보시고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대장주들은요, 전부 처음엔 이 조용한 소형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랬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주당 240만 원 하는 이 효성중공업도 처음엔 8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HJ중공업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이클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는 거다. 작은 금붕어 같은 소형주는 호재만 잘 받쳐주면 금세 쑥쑥 자라서 잉어로 변해버린다. 무거운 종목은 서서히 움직이지만 이런 소형주는 순식간에 몸무게가 50kg에서 100kg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법칙이에요. 항상 조용한 데서 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마른 논에 물 들어오는 걸 봐야 할까요? 여전히 로봇입니다. 현대 전쟁은 총칼에서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철로 된 군사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국내 해당 기업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첩보부대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미국에서 아주 조용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스로 데저트 이글이라는 권총을 사격하는 상황이며 아군을 인지하고 발사를 멈추는 모습. 아군이 지나가면 다시 목표물을 인지해서 다시 사격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전시 상황은
어떤 변수가 들이닥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군을 인식하는 훈련, 내구성 훈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국내 이 해당 기업은 미국의 특수 용병 업체와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맺고 실시간 라이다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군과 적군의 빠른 인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수년간 국내 이 해당 기업은 언론과의 거리를 일찌감치 뒤로 하고 개발에만 몰두한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급락했던 주가가 이제는 멈춤과 동시에 지난 2년간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입니다. 이제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기업의 곳간도 꽉 차 있습니다. 유보율이 자본금의 무려 50배. 한 해 흉작이 와도 끄떡 없어요. 그게 바로 유보율 5,000%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고작 1천억 원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은 0.43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 주식을 방치만 해놓더라도 2배는 기본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꿈틀대고 있어요. 아직 웃돈이 붙기 전 딱 이 구간이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수익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내가 최근 로봇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배를 만족하게 못 채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로보티즈가 5만 원에서 29만 원, 효성중공업이 8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주식에 미리미리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